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뉴욕시의 드리머가 시 경제에 기여하는 액수가 연간 73억 달러를 초과하며 드림 액트가 시행될 경우 GCP의 1.05% 이상이며 금액으로는 86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드림 액트의 잠재적 수혜자 드리머가 2016년 기준으로 73억 3천만 달러의 경제적 기여를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연방의회에서 드림 액트를 통과시킬 경우에는 그 기여도가 연간 86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시 감사원의 뉴욕시 드리머의 경제적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밝혀졌습니다. 드림 액트는 드리머들이 최소한 2년 이상의 대학 교육이나 군 복무를 마칠 경우 또는 긴 시간의 일한 경력이 있을 경우 영주권 신청 자격을 주는 내용입니다. 보고서는 18살이 되기 전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해 현재 뉴욕시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13만 8천 명으로 추산했으며 이 가운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취득해 연방의회에 드림 액트가 시행되면 실제로 혜택을 받게 되는 드리머들은 8만 4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자격 조건이 좀 더 까다로운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는 뉴욕시에 3만 명 정도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따라서 드림 액트가 제정되면 많은 드리머들이 추가로 대학 교육을 받기 위해 진학할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설명입니다. 뉴욕시를 공정한 대도시로 만들기 위한 뉴욕시 잠정 예산안이 공개됐습니다. 뉴욕시는 2018에서 2019 회계년도에 886억 7천만 달러 규모의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시를 미국에서 가장 공정한 대도시로 만들기 위한 전략적 투자가 핵심인 886억 7천만 달러의 다음 회계년도 잠정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액수는 이번 회계년도에 비해 7억 5천만 달러 증액된 액수입니다. 예산안에서는 특히 3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무상 프리킨더가튼 프로그램 확대 계획에 박차를 가해 당초 올해와 내년에 2개 학군씩 추가하려던 것을 4개 학군씩으로 늘렸습니다. 이로써 2020년까지 12개 학군에서 14,879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2021년까지는 모든 3세 아동에게 무상 교육을 실시한다는 목표입니다. 시장은 현재 연방정부 정책 변화로 7억 달러, 주정부로부터 4억 달러가량의 지원금과 세금 수입에 손실 위험이 있다며 앞으로 4년 동안은 일반 예비비를 매년 10억 달러씩 적립하고 공공부문의 부분 고용 동결과 부채 상환 등으로 9억 달러를 절감해 균형 재정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장로병원 퀸즈 분원이 오늘 개관식을 열고 공식 오픈했습니다. 이제 플러싱에서도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뉴욕 지역 최고 의료 그룹인 뉴욕 장로병원이 퀸즈 플러싱의 새 분원을 열고 오늘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오늘 개관식에는 병원 관계자들과 의료진, 토비안 스타비스키, 릴리 로직 등 지역 정치인들이 참석해 퀸즈 분원 개관을 축하하고 병원 시설을 견학했습니다. 뉴욕 장로병원 퀸즈 분원 스테픈 리마 병원장은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중국과 한국 등 아시안 커뮤니티에 더 쉽게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아시안 커뮤니티와 더 가까워지고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는 병원이 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We deliver care in over 52 specialties. We provide care in 8+ languages. And we provide care for people in Queens. And as much as we can, we bring that care to their neighborhood, which is what today is all about. 뉴욕 장로병원 퀸즈 분원에서는 정형외과, 심장치료, 재활 등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플러싱 지역 내 다양성을 고려해 한국어나 중국어 등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의료진과 직원들이 배치돼 언어 문제에 대한 부담 없이 진료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한국말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는 한국말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이 로케이션이 편하니까 많이 여기로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맨해튼에 위치한 뉴욕 장로병원은 병원 평가에서 17년 동안 뉴욕과 뉴저지 지역 최고의 병원으로 선정됐으며 미국 전체에서도 탑 10에 들어가는 우수한 병원입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미국 여권 발급 수수료가 오는 4월부터 일부 인상됩니다. 그러나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으로 처리할 때는 기존대로 유지됩니다. 직접 방문을 통한 여권 발급 신청 시 추가로 부과되는 처리 수수료가 오는 4월 2일부터 현재의 $25에서 $35로 인상된다고 국무부가 발표했습니다. 우편으로 여권 갱신을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아 신청 수수료 $110, 여권 카드는 $30만 내면 됩니다. 국무부는 자체 조사와 여권 신청 대행 업무를 맡고 있는 우정국의 연구 결과 직접 방문을 통한 여권 신청을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현재 수수료인 $25를 초과해 $35에 육박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여권 신청 시 처음으로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이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우체국 등 여권 신청 접수 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뉴저지 레오니아 타운 정부의 비거주자 차량 진입 통제가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한 변호사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레오니아 인근 에지워러에 사는 한 변호사가 레오니아 타운 정부의 비거주자 차량 진입 제한 조치가 위법이라며 주 법원에 제소했습니다. 레오니아 타운 정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출퇴근 시간대 비거주자 차량의 타운 내 60여 로컬 도로 진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제클린 로즈는 레오니아 정부의 조례가 공공도로 이용 권리를 침해해 최근 소장을 제출했다며 이 조치로 인해 수천 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부당한 조례를 바로잡을 필요성을 느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사는 평소 이용하던 도로를 이용하지 못해 5분에서 20분씩 더 운전을 하고 있다며 만약 모든 타운들이 레오니아처럼 로컬 도로를 통제한다면 운전자들은 고속도로만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레오니아 타운의 이번 조치는 주 7일 오전 6시에서 10시, 오후 4시에서 9시 사이에 비거주자 차량의 레오니아 로컬 도로 진입을 금지하며 이를 어길 경우 $200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유다 지글러 레오니아 시장은 해당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해 주길 바란다며 아직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은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시민들이 가장 많이 위반하는 교통법규는 신호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한인 최대 밀집 지역인 퀸즈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에서도 신호 위반 티켓이 가장 많이 발부됐습니다. 뉴욕시경이 공개한 2017년 운전 중 교통법규 위반 티켓 발부 현황에 따르면 플러싱 관할 109경찰서와 베이사이드 관할 111경찰서가 발부한 신호 위반 티켓은 각각 5,842건과 1,475건으로 모두 7,317장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평균 20명꼴로 신호등을 무시한 채 주행하다 적발된 셈입니다. 뉴욕주는 신호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벌점 2점과 함께 최대 $235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두 번째로 많이 발급된 티켓은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4,720건이었으며 운전 중 셀폰 사용으로 인한 티켓 발부도 3,150건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총 17,790장의 티켓을 발부한 109경찰서의 경우 신호 위반 티켓이 가장 많았고 이어 운전 중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 중 셀폰 사용 등의 순이었습니다. 반면 111경찰서의 경우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티켓 발급이 가장 많았으며 운전 중 셀폰 사용, 운전 중 신호 위반 등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한편 뉴욕시 전체로는 지난해 총 105만 9,256장의 교통 위반 티켓이 발부됐으며 신호 위반 티켓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과속으로 인한 티켓 등의 순이었습니다. 코리 존슨 뉴욕시 의장이 불법 단기 렌트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뉴욕시 아파트 렌트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숙박 공유 서비스 업체 에어비앤비 활성화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존슨 시의장은 30일 미만 불법 단기 렌트에 대한 처벌과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조례안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존슨 시의장은 불법 단기 렌트 운영자에 대한 벌금을 높이고 특별 단속반의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추진하겠다며 3.11 불법 단기 렌트 대응팀 인력도 늘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주 법에 따르면 30일 이내에 전체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임대하겠다고 광고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그러나 뉴욕시 전체 아파트 중 절반 가까이가 공유 숙박 서비스 업체에 등록된 리스트로 나타나 장기 주택 임대 물량이 줄어든 것이 뉴욕시 렌트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에어비앤비의 뉴욕 공공정책 담당자 조시 멜턴은 불법 호텔식으로 운영하는 일부 집주인에 대한 단속과 관리 감독 강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존슨 시의장이 자신의 강력한 후원자인 호텔업계의 이익을 위해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허드슨강의 오염 상태가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질 검사 샘플 대부분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발암 물질인 폴리염화비페닐, PCB로 인한 허드슨강의 오염 수치가 연방 주 정부의 수질 안전 기준을 초과했다고 연방 어류, 야생동물관리국과 국립해양대기국, 뉴욕주 환경보존국이 합동 발표한 보고서에서 나타났습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실시된 허드슨강의 수질 검사 결과 수질 샘플 85%에서 여전히 PCB가 검출됐으며 샘플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안전한 어류 섭취에 부적합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립해양대기국 측은 PCB로 인한 허드슨강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과거 제너럴 일렉트릭이 허드슨강으로 흘려보낸 대량의 PCB가 강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GE는 지난 1977년 강으로 PCB를 폐기하는 것이 금지되기 전 허드슨강 상류에 130만 파운드의 PCB를 버렸고 이로 인해 발생한 PCB 침전물이 허드슨강 강바닥 320km에 걸쳐 40곳에 침전됐습니다. 이후 GE는 정부의 허드슨강 준설 작업에 5억 달러를 부담했으며 그 결과 2015년 허드슨강 상류에 침전됐던 30만 파운드가량의 PCB가 제거됐습니다. 뉴욕주가 올 연말부터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태블릿 PC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수감자들이 이메일 등을 주고받을 수 있지만 보안 관계상 인터넷 접속은 차단됩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수감자들의 출소 후 사회 적응을 돕고 가족과의 제한된 연락을 위한 목적으로 54개 교도소 5만 1천여 명의 수감자들에게 태블릿 PC를 제공할 것이라고 뉴욕주 교정국이 발표했습니다. 태블릿 PC는 교정 관련 공익활동을 펼쳐온 플로리다 소재 회사인 JPay가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감자들은 태블릿 PC의 음악, 동영상, 전자책, 수감 생활에 필요한 물품 주문, 소원 수리, 교도소 내 강간 사건 신고 기능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교정 당국의 승인하에 가족이나 친구와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안 관계상 인터넷 접속은 차단됩니다. 주 교정국은 연말쯤 수감자들에게 태블릿 PC 제공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콜로라도, 펜실베니아, 조지아, 인디애나, 텍사스주에서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이 운영 중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학자금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대학 진출을 포기하는 서류 미비 학생들을 위해 LA 교육당국이 지원에 나섰습니다. 1년 학비 면제는 물론 폭넓은 장학금 혜택이 제공됩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칼리지 보드의 자료에 따르면 매년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서류 미비자 학생 6만 5천여 명 가운데 평균 10%만이 대학에 진학합니다. 이런 저조한 대학 진학률을 개선하기 위해 LA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구 LACCD가 서류 미비자 학생들의 학비 지원에 나섰습니다. LACCD가 마련한 LA 칼리지 프라미스 프로그램은 LA 교육구 소속의 학생들에게 신분에 관계없이 학비 지원을 보장해줍니다. What that means is that's one less year of student debt, and the units that these students take are transferable towards an associate degree, a training certificate, or any one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or California State Universities. 이번 프로그램은 풀타임 학생들에게 제공되며 복학생 역시 풀타임으로 학교를 등록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가을 학기 LA 카운티 커뮤니티 칼리지에 등록한 1,600여 명의 한인 학생 가운데 무비자 학생은 25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서류 미비 학생들에게 주정부 학자금 지원 신청을 부여하는 캘리포니아 드림 액트에 이어 한인 학생들에게도 더욱 폭넓은 교육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California, however, has the strongest protections for our students through in-state tuition, as you mentioned, state financial aid, and supportive environments that will guide their journeys all the way through. So we want to encourage our students, particularly those from the Korean community, to come to our colleges. They will be safe, and we will do everything we can to ensure that the educational pathway is continuous and that they will ultimately receive their educational goal. 프라미스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4천여 명의 학생이 등록했으며 봄 학기 신청 마감일은 오는 5일까지입니다. 한편 LA 한미연합회와 이민자 인권연합 츄라는 다음 달 5일 다카 마감을 앞두고 서류 미비 학생들을 위해 갱신 신청을 무료로 돕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김재현입니다. LA시의 노숙자 수가 6년 만에 15%가량 급증했습니다. 연방주택도시개발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A 노숙자 수는 5만 5천여 명으로 집계됐으며 지난 2011년부터 6년 사이 75%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집계된 노숙자 가운데 4만 1천여 명, 즉 4명 가운데 3명은 자동차와 텐트, RV 차량 등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는 비전역 도시에서 주거지 없이 생활하고 있는 그룹 가운데 가장 큰 수치입니다. LA 카운티와 시 당국은 노숙자 증가 원인으로 낮은 임금과 실업, 주거비 상승을 꼽았으며 특히 주거비 상승이 노숙자 증가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만약 LA시의 노숙자 수를 생략할 경우 지난해 전국 노숙자 수는 미국 대공황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한국행정안전부는 국민 편의, 행정, 민원 효율성 등 5개 분야의 민원제도 개선 과제를 산정했습니다. 우선 올 하반기부터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여권 만료 6개월 전에 여권 소지자에게 여권 유효기간 만료가 안내됩니다. 현재 중국이나 그리스, 멕시코 등을 여행하려면 반드시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1일 LA 한인타운 인근 한 중학교 교실에서 12살 여학생이 총격을 가해 남학생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LA 다운타운 살바돌 카스트로 중학교에서 12살 여학생이 총격을 가해 15살 남학생 1명과 15살 여학생 1명 등이 총상을 입었고 머리에 총을 맞은 15살 남학생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태이며 다른 여학생은 손목에 총을 맞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동기를 추정할 수 없지만 고의적인 총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2억 달러를 투입해 뉴욕시 주택공사 시형 아파트 20개 단지에 보일러 난방 보수 공사를 실시합니다. 뉴욕시는 아파트 내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세입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시 주택공사는 2019년 공사에 착수해 10곳에 39개의 새 보일러와 12곳의 현대식 온수 가동 시스템, 15곳에 최신 난방 통제 시스템을 설치하게 됩니다. 공사 대상 20개 단지 중 퀸즈에서는 아스토리아 하우스와 포모녹 하우스 2군데가 선정됐습니다. 국립국제교육원이 2018년도 재외동포 국내 교육과정 수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대학 수학 준비과정, 모국 이해과정, 방학특별과정 등 3개 과정에 240명이며 160명에게는 장학금 혜택도 제공됩니다. 수학생들은 교육기간 동안 한국어, 한국사 교육을 받고 역사 문화 체험에 참가하게 됩니다. 대학 수학 준비과정 지원자는 전공, 취업 멘토링, 국내 대학 방문, 대학생 교류, 입시 전형 지원 등도 받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32도, 섭씨 0도, 밤 최저 기온은 28도, 섭씨 영하 2도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오후에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월요일은 곳에 따라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